예, 금주 1과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강의는 100페이지 1과목 그 책 100페이지 일단은 할 거고요. 하기 전에 이 본 시험은 포지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과목이 한 40% 저기 하고 2과목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약 60%를 할애해야 되고 또 공부도 그만큼 해야 돼서 지난주에 배웠던 2과목 일부 좀 복습하고 그리고 1과목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그 2과목 배울 때 밭작물에서 주요 그 문제 풀이 순서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표본조사, 논밭작물, 문제 풀이 요령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다수 품종들이 전부 다 우리가 푸는 순서는 다 똑같이 단조표 수미피지인데 한 품목만 아니다 했죠. 그 품목은 옥수수 품목이죠. 그래서 일단 그 풀이 순서는 단조표 수미 피지고 옥수수만 단조표 피미 손자보입니다. 손자지라도 해도 되는데 손자보라고 했죠. 그래서 옥수수 먼저 문제 풀이 요령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품목들의 그 문제 풀이 그 순서를 그리고 옥수수는 참고로 올해 출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독특한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옥수수는 또 우리가 보험금을 구할 때 가피자 보험금 형식이 아니라 손자 보험금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금 구할 때 수확량을 구해서 피해율을 구해서 보험금 구하는 상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액을 구해서 피해 수확량이나 피해액을 구해서 손해액을 구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 방법들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옥수수도 물론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지만은 손자 보험금을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공부를 좀 중요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옥수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먼저 풀이 순서가 단, 조, 표, 피미, 손, 자. 제가 이제 여기를 원래는 지급보험금으로 했는데 우리가 읽기 좋게 해서 손, 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단위 뭐냐면은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입니다. 다른 품목들은 전부 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에요. 그런데 옥수수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 쉽게 말하면 무게 조사는 안 했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갖다가 쓰고 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역시 이거는 역시 실제 경작 면적으로 표준 수확량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구하는 것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 다 주어져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거는 이제 계약상에 다 나와 있어요. 계약상에. 그리고 두 번째가 조사 대상 면적이죠. 조사 대상 면적인데 조사 대상 면적은 쉽게 말하면 항상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에요. 표본 조사. 그래서 이 조사 대상 면적이 표본 조사를 했던 그래서 우리가 표본 구간에
단위면 땅 수확량을 조사 대상 면적에다 곱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은 실, 고, 타, 기, 미조. 그러죠? 실제 경장 면적에서 고사 면적, 타자문 면적, 기수학 면적, 미보상 면적을 빼주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죠. 세 번째, 여기서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이 여기 있어요.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조사가 이 분자하고 분모가 조사 내용이에요. 특히 분모는 표본 구간의 면적 조사하는 내용이에요. 면적 조사. 그래서 우리가 그 수확량 조사할 때 크게 면적하고 일반적인 품목들은 전부 다 면적하고 중량을 조사해요. 근데 일부의 쉽게 말하면은 논작물 품목하고 콩, 팥 여기만 함수를 조사하죠. 이게 나머지는 전부 다 중량하고 면적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적을 조사하는데 밭작물에서 두 개 품목만 5주의 일항 길이 및 일항폭하고 표면구간 수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옥수수하고 차만 다루고 나머지는 5주의 일항 길이 및 일항폭 그리고 표면구간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 일항폭 여기 표면구간 수가 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표본 조사할 때 수확량 조사하는 그 내용에서 면적 조사 내용이 분모로 온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 계속 이걸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종합 가수에서는 나무 조사하는 게 내용이 온다고. 나무 주수 조사. 네? 알겠죠? 주수 조사 내용이 오고 그리고 여기 분자는 옥수수는 제가 어떻게 오래 했죠? 분자를 조사 내용을 조중 시도라 했죠. 그래서 여기가 피해 주수가 옵니다. 피해 주수 할 때, 자, 피해를 입은 주수는 100% 피해를 입은 주수가 하옥수수죠. 그래서 하 곱하기 1이에요. 원래 100%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하 그냥 써준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중은 피해가 0.50% 피해니까 0.5.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기준이 17cm를 기준으로 해줘. 17cm 이상이면 상옥수수. 그리고 17cm 미만이면서 15cm 이상이면 중옥수수. 그리고 15cm 미만은 하옥수수. 그러면 여기 지금 피해 주수가 나왔죠.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주 그리고 이제 중은 표준 중량으로 말합니다. 표준 중량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울 때는 대학생, 백인, 흑인 제가 이렇게 외우라 했죠. 그래서 대학생이 대학찰이 160g이죠. 그리고 백인이 미백 2호. 미백 2호가 180g. 그리고 미흑찰 등이에요. 왜냐면은 나머지 품목 다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190g. 그래서 옥수수가 이 식에서 애울 건이 많아. 그래서 옥수수가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여기를 다른 품목에 비해서 옥수수는 여기를 짜릿하면은 많이 놓쳐볼 수가 있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가 말한 것이 제식 식이지수죠.
이 제식 식이주수는 왜 여기서 들어가냐면은 제식 식이주수는 옥수수가 제식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식 기간이 3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죠. 그래서 제가 옥수수 인수 제한을 암기할 때 옥자가 3일절에 재출시한다 했죠. 응? 그랬죠? 그래서 그걸 잘 저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그 논밭장부는 인수 제한하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료가 중요합니다. 보험 기간하고는 여기서 문제 다 나온다고. 그래서 1과목은 정확하게 암기만 하면 1과목은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1과목도 많이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많이 나와. 주로 보험 가입 금액에서.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구하라 했을 때는 1과목은 다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설명을 다 할 테니까 따라오시고. 그래서 재직 시기수는 옥수수가 재식 기간이 3월 1일부터 6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간이 기니까 각기 여기서 예를 들어 3월 달에 했을 때는 뭐 1.1을 준다 그러면 1.1 주고 뭐 4월 달에 1.1을 주면 1.1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래서 기준이 만약에 5월 달이라면 5월 달에 1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식 시기수 나와. 근데 문제에서는 주어져.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제식 시기주수를 구하는 산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 전 대입하면 돼. 근데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이걸 대입하기 쉽겠고, 근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대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식 밀도지수를 여기다 대입하는데 제식 밀도지수를 우리가 대입한 이유가 있어요. 옥수수는 이 수학감소 밭작물에서 유일하게 옥수수만 1주 재배, 2주 재배가 있죠. 그러죠? 그래서 1주 재배하고 2주 재배가 있죠.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1주 재배는 3,500주에서 5,000주, 그리고 2주 재배는 4,000주에서 6,000주인데 여기가 강주 전남북만 3,000주죠. 여기 문제 나올 수가 있어. 가로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가로치기. 그래서 이것까지 다 이렇게 암기할 것이 많죠. 옥수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옥수수에 10아르당 제시 밀도를 쓰시오 했는데 단 1주 재배이면서 강주 전남 재배한다. 그러면은 이걸 대비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한다, 응용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우리가 주중시도 이렇게 해서 오면은 문제 풀 수가 있겠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분모가 5주의 일항길이 및 일항폭 곱하기 표변구간 수인데 딱 두 개 분모가 다르다 했죠. 왜? 차하고 콩 파시죠? 그러죠. 그래서 차는 한 개의 표본 구간이 얼마예요? 0.08의 제곱미터지. 왜 그러냐면은 0.04가 두 개 돼 있잖아. 한 개 표본 구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표본 구간 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개 표본 구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차 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20cm, 20cm, 또 여기가 20cm, 20cm. 이게 하나 표본 구간이라니까, 차 밭에서. 그러니까 표본 구간 수가 만약에 4구간이 나면은 여기다가 0.08에다가 4구간을 곱해주면 돼. 그리고 차는 문제에서 표본 구간 면적을 안 주어지고 표본 구간 수가 5구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분모할 때 여기다가 5 곱하기 0.08을 해야 돼. 이제는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죠? 자, 네 번째. 단조표였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옥수수는 수확량을 구하는데 왜 옥수수가 수확감소 보장에 들어갔냐? 수확량을 구하긴 구하잖아. 근데 피해 수확량에만 쓰잖아. 그래서 수확감소에 들어간다고. 만약에 여기서
P의 액이다 했으면은 손자보험금이고 수학감수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손해 방식에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가실 손해 방식하고 수학감수 보장 방식이 틀린 거예요. 가실 손해하고. 그래서 여기가 P의 수확량이 오죠. 자, P의 수확량 오는데 옥수수는 마찬가지예요.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 플러스 고사 면적 피해 수확량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곱하기 이게 오죠. 피해 수확량이 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이에요. 플러스 고사 면적이 오죠. 곱하기 여기가 한 표수가 오죠. 다시 면적 표준 수확량이. 그래서 그리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옥수수는 여기가 기타미가 안 온다는 거. 수학 타작물 위본상이 오고 고사 면적이 온다는 거. 왜 그러냐? 피해를 본 거니까 이게 고사 면적이 피해를 본 거잖아. 수학 불미 고사 면적은 피해를 넣은 면적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타작물이나 기수항이나 미보상은 피해를 본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사 면적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미보상 피해 수확량이나 말은 써야 돼요, 원칙은. 근데 여러분들은 용어는 미보상 감소량이어도 미보상 피해 수확량이라고 생각하라고. 이거는 피해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오죠. 그러죠. 그리고 여섯 번째, 손해액이 오죠. 손해액이. 손해액은 손해액은 피미가입니다. 피미가 이렇게 오라고. 손해액은 피미가. 그래서 피해 수확량 쉽게 말하면 계약자가 손해가 본 건데 이 실제로 손해 본 거를 한다는 거야. 실제로 피해 본 것을.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준다고 여기서. 빼주고 여기다가 가격을 곱해주죠. 그러죠? 그러면은 피 수확량이 나왔죠. 손해액이 나왔죠. 손해액이.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구하면 되죠. 지급보험금. 자, 지급보험금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네? 금방 까먹었구만. 옥가 손자라 했잖아. 옥가. 저기 그 곡성에 가면 옥가가 있잖아. 옥가에서 손자를 보고 오라 했잖아. 옥가에서. 그래서 옥가 손자요. 그래서 여기가 작은 값인데, 자, 이 나중에 그걸 한 번에 정리할 건데 해손자비가 원손자가 비손자가 다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설이나 가축을 다른 학원이나 저기 수강생보다 좀 빨리 배울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익숙하게 풀어보고 하면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를 그리고 복습을 반드시 하세요. 옥수수 나올 가능성 80% 넘으니까. 왜냐면 안 나왔어 이제까지. 5회 이후로 안 나왔으니까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차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차도 작은 값인데 그래서 옥, 가, 손. 자, 가입금액하고 손해액하고 이게
다른 것은 이렇게 합니다. 다른 품목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뺀 것하고 가입금액을 비교해. 근데 옥수수만 여기서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 빼준다고. 제가 여기 자기 부담금 빼먹었어요. 자기 부담금 빼먹었는데 자기 부담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비래. 그래서 여기 이거 8번 되고 7번이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참고했어요. 여기 글씨 좀 좋게 썼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지만은 9월 달에 시험 볼 때도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면은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1과목 같은 경우는 이거 2개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1과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옥수수에 예를 들어 손해액 계산식을 쓰시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리고 자기 부담과 손해액 예를 들어 뭐 피해 수확량 구하는 식을 쓸 수 있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품목들은 다 단조표 수미 피지라 했죠. 근데 여기서 면적이 다른 것이 차 아까 좀 전에 했었고, 콩하고 팥은 사주의 1항 길이 곱하기 1항 폭 그리고 표본 구간 수, 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 품목별로 여기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 표본 구간 조사 내용에서 중량의 조사가 좀 차이가 있어. 중량의 조사. 그걸 간단히 해줄까요? 그러면 저기 넘어갈까요? 네? 간단히 해줘요? 네. 지금 여기는 다 이해했죠? 지금 예. 네. 여기는 문제에 주어져요. 예, 가입가격이 주어져. 예, 예. 이게 표준 가격이 가입 가격이에요. 왜 그러냐?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을 산정하니까 표준 가격을 주어져. 문제 주어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애터지게 구할 필요 없어요. 그 조건에 나와 있어, 조건에. 지금 방금 했던 옥수수가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걸 이해하고 문제 풀지 않다면은, 안 보고 풀지 않다면 이거 굉장히 실력이 향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는 문제를 풀 때 제가 안 보고 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고 푸는 연습을 하고, 대신 이제 여기 순서하고 산식이 이렇게 도출되는 내용을 이해를 하라고 해준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각 그 품목별로 단조표 수미 PD에서 우리가 그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구하는 것만 어렵잖아요. 거기만 좀 각 품목별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먼저 마늘 품목도 해보겠습니다. 자, 마늘은 표본 구간을 우리가 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표본 구간
면적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권 수확량 조사할 때는 종구의 윗부분 몇 cm 잘라요? 3cm를 잘라가지고 최대 지름 길이가 2cm, 한지형은 2cm 미만, 난지형은 3.5cm 미만이면은 80%하고 100% 피해를 한다 했죠. 그러죠? 그리고 마늘은 여기서 또 환상 개수를 반영한다고, 환상 개수를. 환상 개수를 반영하는데, 자, 난지형은 환상 개수가 얼마예요? 0.72, 한지형은 0.7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자, 여기서 표본 구간, 자, 수확량 조사 내용은 분자에 온다고, 분자에. 그래서 여기서, 자, 중량이 오는데, 자, 정상이 오겠죠. 이거 수확량이니까 정상이 온다고. 만약에 피해 수확량을 한다면 여기 반대로 피해가 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늘은 80%하고 100% 피해를 제기하죠. 그러죠? 근데 100% 피해는 수확량이 0이잖아, 0. 0 곱하기니까. 그래서 0이고 여기서 80% 피해. 그러니까 80% 피해 곱하기 0.2죠. 0.2죠. 그러면 이것이 표본 구간 중량이죠, 중량. 그렇죠? 중량인데 여기서 우리가 환상 개수를 반영해야 하잖아, 환상 개수. 자, 환상 개수를 반영하는데 여기서 한지형이 0.7, 난지형이 0.72죠. 여기서 자 이렇게 오라고. 한지형은 경상북도 의성에서 재배한 거예요. 굉장히 의성이 추워요, 추워.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기서 한지형은 찰 한자를 써, 찰 한자. 그리고 난지형은 따뜻한. 그래서 한지형은 의성 지방에서 해서 여기서 한지형이고 난지형은 남도. 보통 우리가 남해 이게 남도나 대서 공대서 알죠? 공대서 이쪽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지방이 나기 때문에 난지형이라고 그래. 응? 이게 예를 들어 만약에 공대서 지방에서 나온다면은 한지형이가 생각해야 되잖아.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근데 이제 행여나 지역을만 해도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응용하니까. 왜냐하면 구애가 됐으니까 지역이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저기 한지형, 난지형 안 하고. 거기까지도 우리가 추정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이해 갑니까? 왜냐하면 마늘이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이 딱 정해졌잖아요. 이렇게 지역이 정해진 데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한상 개조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반영하죠? 예? 여기는 그냥 하지 말고 일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이 수학 적기가 6월 10일이요. 근데 5월 31일 날 만약에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10일 빨리 저기 한 거죠. 응? 그러잖아요. 6월 1일 날 해야지 저기겠다. 뭐 부터까지니까. 응? 수학 적기는. 그러면은 빨리 예를 들어 10일 빨리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그래서 1 플러스 만약에 이날 하루에 0.1%치 만약에 그 수확량이 증가한다. 그 예를 들어 그 주어져 일일 비대 추정 지수는 얼마다고. 그러면 그거에다가 날짜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도 내가 자세히 해줄게. 1 플러스 1일 비대 추정 지수 곱하기 일자요. 예상보다 빨리 했던 일자가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숙달이 안 됐으면 굉장히 이걸 그리고 그냥 이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상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고요. 그리고 분모는 우리가 표본구간 면적 조사한 내용이죠. 여기는 5주의 1항 곱하기 1항 곱하기 표본구간 수죠. 이게
이렇게 되죠. 자, 양파는 이 산식 똑같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설명할게요. 양파는 이것만 없어지면 양파입니다. 이해가죠? 자,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자, 먼저 고구마의 수확 적기. 네? 그 삽시기는 고구마 순을 땅에 꽂은 날이에요. 그 고구마 두둑에다가 비닐 머칭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를 재배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갈 때 노타리 거름하고 노타리 치고 고를 만들고 이제 그 이랑을 만들잖아요. 그 두둑 만들고 나서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고구마 그 비닐 멀칭에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하나씩. 그러면 거기다가 고구마 순을 딱 이렇게 꼽아요. 이제 순 보통 꼽을 때 한 3개 정도 순해가지고 꼽아. 그러면은 이게 그 생명력이 대단하죠. 그렇게 꼽은 거에 상가 보면은 물만 주면 살아요. 물만 잘 주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고구마가 열리고 또 순이 많이 뻗어요. 고구마가. 그리고 고구마는 120일이니까 4개월 만에 재배하냐. 그래서 우리가 구황식물이 고구마에 들어갑니다. 메밀하고 고구마가. 그래서 참고로 알고, 왜냐하면 재배해 갈 때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고구마의 봄 종기는 언제입니까? 예? 그렇죠. 10월 30일이죠. 그 시가 고가 두 가지죠. 고랭지 감자하고 고구마는 10월 30일이 봄 종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고구마는 자 수확량 조사 방법이 예를 들어 피해가 고구마는 50%, 80%, 100%다 하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고구마는. 그래서 여기 분자가 정상 플러스 50% 곱하기 0.5 플러스 80% 곱하기 0.2 이렇게 된다고. 고구마가 딴 거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옥수수는 했고, 그 다음에 감자. 자, 감자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표본 구간의 수확량 조사 방법하고 병충해 감소량하고 두 가지 할게요. 자, 감자는 먼저 중량을 감자할 때도 표본관 조사할 때 정상하고 50%면 하죠. 50%. 그리고 병충해하고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정상 플러스 50% 곱하기 0.5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병충해. 병충해는 그대로 옵니다. 병충해는 이거 없어요. 뭐 50% 없어. 병충해는. 이해 가죠? 감자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병충해 감소량이 힘들죠. 병충해 감소량. 그러죠? 병충해 감소량을 구할 때 조사 대상 면적에서 병충해 감소량을 조사했잖아. 그래서 병충해 감소량 할 때는 조사 대상 면적이 Y. 그리고 이 병충해 감소량 할 때도 5주의 일항폭 곱하기 5주의 일항길이 곱하기 일항폭 곱하기 표면관수 여기서 조사했잖아. 그래서 똑같이 온다고 여기가. 그리고 분모를 제가 어떻게 오랬습니까? 예? 괴소원이 어렵잖아. 왜냐면 감자는 덩이 줄기라 해가지고 괴경이라고 그래. 응? 괴자가
한자로 개자가 뭐냐면은 덩이 개자야, 덩이 개자. 그리고 경이 줄기 경자. 그래서 덩이 줄기 해서 개경이요. 그리고 고구마는 괴근이요, 괴근. 나중에 재배할 때 1차에서 재배학 공부할 때 개근이잖아. 고구마. 왜냐면 덩이 뿌리에서 개근이다고. 그래서 호박이. 그다음에 뭐가 오죠? 자, 손의 정도 비율은 문제에서 손의 정도가 얼마나 하면 손의 정도 비율로 반영해야 돼. 그건 다 알고 있죠? 10에서 0에서 20% 구하는 20%, 20에서 40% 구하는 40%, 우리 공부했죠? 그리고 또 여기도 표로 해서 나오면 표로 다 곱해야 돼.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 작업이요. 알죠? 이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것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와 그러면은 병충해 감소량 구한 거예요. 이 7회 때 아니 8회 때 여기 병충해 문제가 나왔어. 병충해 보험금 구하는 거에 나왔어. 구한 것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은 그 5점 나왔는데 좀 간단하게 나왔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저기 뭐 등급도 주어져 버렸고. 그래서 문제 나왔는데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숙여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차만 하나 할게요. 왜냐면은 콩팥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으니까. 자, 차 할 때 차가 어려워요. 차를 지금 사실은 차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걸. 근데 차가 여기가 분모는 자, 한 개의 표본 구간이 두 개의 두 개죠. 한 개의 표본 구간이. 그래서 차는 여기 분모가 0.08 곱하기 표본 구간 수거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차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이해하면은 어차피 암기 안 해도 되겠죠. 한 개의 표면 구간이 0.08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분자가 중요해. 자, 차는 이 금차 표면 구간에서 수화간 무게를 가지고 이 수화간 그 차를 추정을 해, 추정을.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차에 표면 구간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한 개 표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금차 수화간 새싹 수가 만약에 여기서 10개 잎을 만약에 수확을 했어. 예? 근데 수확을 했는데 10개에서 무게를 재보니까 예를 들어 20g이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당 2g이잖아, 2g. 그렇게 되겠죠? 이것을 기수화간 새싹수에다 이걸 반영한다, 이거예요, 반영. 이해 갑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기수화간 새싹수는 이 무게를 모르잖아, 모르고. 그래서 금차 수화간 한 개당 새싹 무게에서 이걸 추정을 한다고. 그리고 여기를 기수화간 새싹수를 가지고 기수학 비율을 구해서 이 기수학 비율을 토대해서 기수학 지수를 산정한다고. 네? 알았습니까? 기수학 비율은 자, 봐요. 기수학 새싹수에다가 금차 수화간 새싹수 10개 요놈 더해가지고 만약에 기수학 새싹수가 예를 들어 20개다 그러면은
30분의 20 되겠잖아요. 그러면 한 67% 나오잖아. 이렇게 구한다고 해. 그러면 67%를 기수학 지수 이거 문제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 구간을 대입하면은 기수학 지수가 나와.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여기를 자 금차수와 새싹수로 새싹 무게를 나눠줘. 응? 새싹 무게를 나눠주면은 자, 여기 한 개당 한 잎당 무게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기수학 새싹수를 곱하면은 이제 대강 추정이 되죠. 여기다가 기수학 지수를 반영해. 그러면 여기가 기수학의 새싹에 대한 무게가 나와. 여기까지. 그러다가 금차, 수학, 새싹, 무게. 이게 하면은 표본구간 저기에요. 그 수확량 내용이에요. 근데 차만 유일하게 여기다가 수확 면적률 반영한다. 수확 면적률.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수학함수 밭작물에서 수확 면적률을 반영한 품목을 쓰시오. 그럼 뭐 쓰면 되고? 그렇지.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바로 유감을 가도록 지난 목요일 날 했던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고 목요일 날 이해가 안 갔거나 공부가 부족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 1교시 마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